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도깨비 이야기. 제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외할머니 댁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옛집에 계셔서 가끔 할머니 댁에서 놀고는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전 할머니랑 같이 아랫목에서 군밤을 따뜻하게 데펴 먹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도깨비 얘기해줄까? 라고 하시길래 그거 무서운 이야기야 할머니 라고 말했죠. 아니야, 왜 할미가 우리 강아지 무서워하게 무서운 얘기를 해? 신기하고 재미있단다 라고 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이니까 말씀으로는 마을 이장이 나라를 되찾았다고 뛰어다니던 그해 겨울이라고 하신 걸로 봐선 45년 겨울일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부모님, 즉 증조부와 증조모께서 싸우시기에 할머니께서 무슨 일인가 싶어보니 집에서 사용하던 쌀이 빗자루를 버리네 말해하시며 싸우시더랍니다. 증조부께서는 쌀이 나무 몇 개 꺾고 오면 더 사용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자는 쪽이셨고 증조모께서는 20년 넘게 사용했으니 도깨비가 무슨 장난을 할지 모르니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증조부께서는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냐며 안 그래도 버리가 시원치 않은데 하나라도 아껴야 한다고 강하게 나오셔서 문제의 쌀이 빗자루는 그냥 쓰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동안은 별일 없이 어제가 오늘과 같은 나날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한방눈 내리던 늦은 밤이었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할머니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니 증조모와 증조부께서 일어나 앉아 계셨답니다. 그래서 증조모를 부르려 하자 잠에서 깬 걸 알아챈 증조모께서 할머니의 입을 서둘러 막으시고는 조용히 하거라, 큰 소리랑 나면 큰일이니 조용하고 다시 자려면 하라고 낮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밤새 들리는 요란한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드셨던 할머니는 늘 그렇듯 그날 쓸 물을 길러가기 위해 부엌에 물동이를 가지러 가셨다가 엉망이 된 부엌에 깜짝 놀라 증조모님을 깨우자 증조모께서 하시는 말이 내비둬라. 밤새 도깨비가 놀다 갔으니 엉망일 게 뻔한데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돈 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돼지고기 사오거라 하시기에 증조부와 함께 읍으로 나가 고기를 사오셨더랍니다. 그렇게 고기를 사오는 동안 증조모께서는 부엌을 정리를 하셨다는데 무쇠 가마솥 뚜껑은 차곡차곡 접혀 사각형이 되어 있어 도저히 어쩌지 못하고 계시더랍니다. 요즘 만들어 쓰는 가마솥은 그때 쓰던 가마솥에 비해 두께도 얇고 가볍다고 특히 뚜껑은 그때 사용하던 것은 옮기려면 장정 4명이 붙어 낑낑댈 정도로 무거웠는데 그걸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고이고이 접어놨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단 증조부께서는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으면 도깨비가 먹고 나서 다시 펴놓을 거라고 이장님이 말씀하셨으니 음식이나 푸짐하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증조모께서는 이웃집 아궁이를 빌려 잔치상을 하나 크게 마련하여 부엌에 갖다 놓고는 집 뒤뜰에 있던 술 한 양동이를 독재로 부엌에 가져다 놓으셨답니다. 그 후 간단히 저녁을 드시고는 방문과 부뚜막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어 부엌을 가보니 차려놓은 많은 음식은 모두 비워져 있었고 술두간에 술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채로 놓여져 있었고 뚜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펴져 있었는데 접혀 있었던 거라고는 상상도 안 갈 정도로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증조부께서 쌀이 빗자루를 불에 태워 그 죄를 마을 냇가에 버리신 뒤에 그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난 귀신을 볼 수 있어. 신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귀신들이 보였어. 무섭냐고? 뭐 적어도 어릴 때는 그랬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무섭게 생긴 애들도 있거든. 예를 들면 잘린 머리를 이리저리 던지면서 노는 귀신이라든가 삐투성이 얼굴을 한 채 바닥을 기어다니는 귀신이라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가만히 쳐다만 보는 녀석도 있었지. 그런데 그런 녀석들은 드문데다가 조금만 적응되면 무섭지는 않아. 보통은 그냥 희끄무레한 형태라든가 반투명한 사람 형태 정도지. 대부분 귀신들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 노골적으로 무서운 애들 말고는. 아마 우리를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일부 귀신들만 무섭고 확실한 형태가 되는 것 같아. 아무튼간에 그런 녀석들도 적응만 되면 직접 해를 끼치지 않으니 괜찮아.
좀 고어하기는 해도 자주 보다 보면 그러려니 하거든. 진짜 무서운 것은 정말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한 귀신들이야. 그 녀석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랑 전혀 구분이 안 가. 그런 귀신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거야. 만약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다면 나는 그 사람이 사람인지 귀신인지부터 판단해야 하지. 생각해봐. 누가 담배불을 빌려달래서 별 생각 없이 불을 붙여줬는데 머리째 활활 타오르더라고. 기절하는 줄 알았지.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이젠 사람까지 무서워져. 그러니 누가 말만 걸어도 흠칫흠칫 하게 되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무서웠던 귀신들은 아는 사람의 모습을 한 귀신이야. 친구, 가족, 애인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귀신들. 이 귀신들이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이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런 녀석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엄마가 천장에 목을 매달고 있었어. 그게 귀신이라는 것을 알아챈 건 구급차를 부르고 온 동네에 도움을 요청한 다음이었지. 어찌나 리얼한지 내 손으로 직접 줄을 풀고 바닥에 끌어넣는 느낌까지 생생했어. 좀 차갑긴 했지만 가짜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지. 친한 친구가 육교에서 떨어진 걸 봤을 때는 좀 나았어. 그때 친구는 여행 중이었거든. 그래도 그 시각적 충격은 말로 설명 못하지. 아까는 운전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더라고. 그때도 물론 충격이었지만 처음만큼은 아니었어. 아무리 귀신이라도 차마 밟고 가긴 그래서 돌아서 지나쳤지. 그래도 영 꿀꿀해서 그 길로 여기에 술을 마시러 온 거지. 싱숭생숭한 맘에 여자친구 얼굴이라도 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자는 건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지금 정성맞게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지. 믿든 안 믿든 내 얘기는 여기까지야. 이제 당신 얘기를 해봐. 당신은 귀신 아니지? 떠들었더니 이제야 좀 정신이 드는구만. 그런데 당신이 가진 그 시계. 내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한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을 파는 시장. 청나라의 학자인 온메가 저술한 속접으로라는 기록서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귀시라는 시장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원래 귀신은 도굴꾼들이나 도적들이 무덤에서 훔친 물건을 파는 일종의 도둑시장이었으나 나름대로 규모가 커지면서 귀신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파는 사람을 전맥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보통 사람이지만 귀신을 부리는 도사에게 귀신을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들 도사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주소를 쓰는 자들로 술법으로 귀신을 주단에 봉인하거나 조종하여 팔았다고 하는데 귀신 중 가장 상급으로 치는 건 아름다운 처녀나 소녀가 귀신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심한 경우엔 여성을 납치해서 죽인 다음에 억지로 귀신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나라 때의 수서라는 기록서에는 귀신을 파는 내용이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청나라의 엉멀리란 무당이 주월서라는 16세의 소녀를 납치한 다음 화려한 옷으로 입힌 다음 심장을 파내고 눈과 혀 등을 뽑아서 가루로 만들어 표주박에 담은 다음 주월서의 영혼의 주소를 걸어 귀신으로 만들어 주단에 담아 전매기에게 부탁해 팔았습니다. 전매기는 이 단지를 한 관리한테 팔았는데 주술이 걸린 종이 인형도 함께 팔았다고 합니다. 이 인형은 왕말리가 만든 것으로 귀신을 부릴 때 이 종이를 바늘로 쑤시면 주술에 걸린 귀신인 주월서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월서를 산관리의 상관인 이유가 귀신을 보는 힘이 있어서 주월서의 사연을 알고 왕말리를 잡아 사형시킨 다음 주월서를 풀어줬는데 주월서는 병으로 죽은 고관대작의 딸의 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월서는 주술 때문에 죽은 거라 주술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일로 암암리에 행하던 귀신 매매가 알려져 금지당하지만 그래도 몰래 행해졌다고 하는군요. 중국이 역사가 깊은 만큼 수많은 주술도 발달했지만 귀신을 사고 팔다니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이야기, 산장. 아버지께선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까진 일요일마다 산에 오르곤 하셨는데 어느 날 산에 가셨다가 길을 헤매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점점 날은 저물어 주위가 어두워지고 날씨는 싸늘해지고 어서 빨리 숙소나 인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다행히도 산속에 허름하고 낡은 산장이 한 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우셨는데
눕자마자 몸이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가위에 눌리신 것입니다. 가위에서 풀리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셨는데 문득 천장을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눈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보며 깜빡이는 눈.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셔서 눈도 감지 못하고 그대로 천장에 눈을 쳐다보셨고 너무 피곤하셨던 터라 그대로 가위에 눌린 채로 잠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떴었고 천장을 보니 어제 봤던 눈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선 아직도 꿈인가 싶어 당황하셨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으로 사람의 눈이 보였던 것입니다. 놀란 아버지께선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결국 천장에서 보였던 눈은 위층 마루 바닥에 숨져 있던 시체의 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